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데이터를 무료로 테슬라는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돈 받고선도 팔 수 있다. 근데 이것을 돈 받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 지금 뭔가가 필요한데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정보를 팔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이것을 파는 거에 대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선결과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코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앞서 말했던 데이터는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랑 연결되는데 이 데이터랑 갑자기 자율주행이랑 이게 잘 연결이 안 된다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운전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결국 자율주행에 있어서 쓰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율주행에서 쓰이는 중요한 요소는 여태까지 제가 자율주행에 필요한 요소 중에 이런 거 했었죠. 카메라, 라이다, 레이다 뭐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영상 했던 것 중에 V2X 자동차와 건물, 자동차와 자동차 이런 거 했던 것 V2G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 관련돼서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약간 이게 뽕이 차오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한국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 나라예요. 어떤 분야에서? 뭐 모든 거에 대해서 자율주행을 벤치마킹하는 건 아니고요. 테슬라가 잘하는 게 있죠. 근데 이거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빨리 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것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율주행 꼭 필요한 기술은 이거다! 짱짜자짱짜장. 와. 차세대 교통체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교통체계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게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CITS 한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찾아서 보고 오십시오. 이거는 CITS라는 용어는 유럽을 중심으로 2009년에 사용됐고요. 오늘 정보는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인 게 이것을 하는 한국 기업에서 공개해 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기 좀 어려운 일반 유튜버로는 좀 배우기 어려운 자료일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오늘 영상은 아마 강의로도 쓰셔도 될 정도의 고급진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이 주행 중에 운전자에게 주변의 교통 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림을 보십시오. 차량이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면 앞에 정체되고 있어 이런 거를 이 정체되어 있는 차량이 기지국과 통신을 합니다. 노변 기지국과 통신을 해서 CITS 센터가 다시 취합해서 돌려주는, 그래서 이 차로 하여금 경로를 우회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GPS 내비게이션 같은 거에 앞에 정체 구간이랍니다. 그러고선 알아서 경로 변경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런 차량 간 통신, 그죠? 추돌 경고 급하게 가다가 띠디디디 하고 멈추는 것도 더 빨리 멈출 수 있도록 급감속 정차 알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간 인프라 통신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거만 하느냐? 사각지대 카메라가 뭐 8대 달렸다, 테슬라 8대 달렸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오버랩 되는 부분,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스티칭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사각지대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감지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야관 및 악천후, 카메라가 쥐약인 부분이죠. 카메라가 쥐약인 부분에서도 V2X는 전파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는 상황이죠. T맵 앞차량 급정거라고 현재 뜨고 있죠. 저런 식으로 T맵이 정보를 받아서 앞에 있는 차량의 정보를 저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것들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개발됐는지는 뒤에서 차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여기 바로 나와버렸네요. 차량의 의도, 이 사람이 급정거를 할지 안 할지, 이 사람이 급차선 변경을 해서 앞에 급정거 돼 있는 거를 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눈으로 보고 급하게 피할 수 있지만 이 뒤에 있는 사람은 모르고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이 뒷차나 심지어 여기까지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V2X의 장점입니다. 자,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채팅으로 올려주신 대로 어느 정도 지금 한국이 깔고 있느냐. 한국의 움직임이 엄청납니다. 한국은 뭐든지 했다 하면 일단 나라가 조그맣고 IT 인프라가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추진력도 상당히 빠릅니다. 벌써 대전 세종간은 이렇게 많이 87km 어마어마하죠. 지금 깔려있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거. 제주도 보십시오. 제주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00km라니
서울 121km. 그러니까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데를 달리신 거예요. 이미 깔려있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깔려있는 도로의 길이가 수십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훨씬 멀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는 아직 갈 길이 엄청나게 멉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님 당시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나요? 그거 깐 것처럼 그거를 시발점으로 지금 이제 이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중부도 깔아야 되고요. 뭐 동서간 고속도로도 깔아야 되고요. 한국 뜬지 좀 돼서 고속도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양양간 고속도로니 뭐 이런 거 막 깔아야 되죠. 이거를 핏줄처럼 다 깔아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뭐라 그러냐, 2024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제도 4를 위해 레벨 4를 위한 주요 도로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세계 최초 좋아하시죠? 세계 최초로 완비할 것을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 안 맞다 싸우고 안 싸우고 하시는 거를 떠나서 정부는 이미 결정을 했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 웨이브 방식, 요 기억나시죠? 웨이브 방식 설명해 드렸던 거, 그죠? 웨이브냐 뭐 CITS냐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단말기들을 지금 마구마구 설치하고 있다라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설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4의 세계 최초 상용화는 언제냐? 202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27년에 레벨 4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법, 제도, 인프라, 이게 지금 해야 될 게 많은데 레벨 4로 가면 복잡한 게 많아요.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레벨 2 단계에서도 이렇게 왈가불가 하는데 레벨 3만 넘어가도 이제 운전자가 화면을 주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내가 도로 주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책임 소재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인프라, 이것 때문에 레벨 4에서는 인프라가 특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열심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은 운전면허를 어떻게 할지, 운전면허에 대한 체계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하려는 보안에 대한 기준도 지금 얘기 중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앞서 나간다고 생각했던 중국은, 미국도 심지어 잘 못 나가는 면이 있거든요. 미국은 뭐 이렇게 인권이니 막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시험 못하는 것들은 중국에 와서 시험을 합니다. 중국은 약간 그 장점이자 단점인 게 리더가 약간 이 뭐라 그러죠? 얘기해도 되죠? 공산당이 나가자 하면 가는 거잖아요. 한 명의 지도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공산당이라는 거에 따라서 이게 막 좌지우지되는 그 추진력이 어떻게 보면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자 장점이죠. 사회주의 감사합니다. 그 얘네들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와서 시험을 많이 합니다. 중국에 와서. 중국의 상황은 어떠냐? 중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처럼 이제 저희처럼 막 경쟁이 붙은 거예요. 서로 뭐 빨리 까겠다고. 그래서 2018년 12월 달에 정보화부에서, 중국의 정보화부에서 V2X의 산업 발전에 대한 액션 플랜을 발표한 거예요. 우리나라 로드맵처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냐? 2020년에는 5G 기반으로 해가지고 V2X, V2X를 할 거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고선 이거를 40개 기업과 연구단체가 모여서 2019년에 V2X 로드맵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로드맵에 뭐라고 나오냐? 2021년부터는 신규 차량에는 이 V2X 장비를 설치한다. V2X가 뭐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내 차와 기지국이 계속 소통을 하고 나와 다른 차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차들마다 이 V2X 장비를 설치된 차량을 출시한다 라는 게 2021년이에요. 언제요 이게? 올해. 그 다음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계속 확장해서 완성하겠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빠르거나 비슷하거나 합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다라고 했던 거 뭐냐? 통신 보안입니다. 통신 보안.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여러분들 뭐 에임모 코인이니 뭐 주행기록 판매미 이런 거 팔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주행을 몇 킬로를 오늘 타는지, 내가 기름을 얼만큼을 넣는지, 내가 결제를 얼마를 했는지,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 그렇게 보안이 취약하면 팔 수 있겠습니까? 통신 보안이 취약하면 팔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시잖아요. 뭐 부적절한 연인 관계가 막 다 드러나고, 주행 정보 그런 거, 내가 어디 움직인 동선이 파악되면서 동선으로 인해서 개인 신상 정보 털려가지고 막 그 불편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게 뚫리면 모든 게 안 됩니다.
V2X든지 자율주행이든지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게 뚫려버리면. 그래서 옛날에 테슬라 영상에 뭐라 했어요? 외계인이 개발했나 뭐 그래가지고 테슬라 했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도 뭐예요? 보안 얘기했죠. 보안 얘기. 보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동차에 보안이 필요한 이유, 기술의 한계, 레벨 3를 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에요. 불안감. 여러분들 자동차가 주행을 하다가 그 OTA라는 것 때문에 내 주행 중에 스티어링에 이상한 인풋이 들어와서 꺾여서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해킹에 대한 불안, 디지털카, 커넥티드카 다 좋은데 해킹되는 건 싫죠. 그다음에 자동차 내부, 제조사, 시스템 다 노출되는 거죠. 내가 내 정보를 노출하는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조사들도 자기 정보가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거 해킹 당하면은 해킹 당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규들이 여러분들 제가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정도면은 이미 나라를 이끌고 계시는 이런 법제화 하시는 분들은 더 똑똑한 분들이 모여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거. UNEC라는 세계 포럼에서 이미 법규를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WP29 법규에서 뭐라 그러냐, 6월 24일 날 발표했는데 뭐라 그러냐, 유럽은 올해 1월부터, 일본은 참여 예정, 한국은 이미 하반기 국가 가이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 2022년 7월부터는 신규 자동차의 의무화고요.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의 의무화가 되는 건 언제냐? 2024년. 여러분 이런 걸 볼 때요 잘 봐야 돼요. 이 정보는 지금 저 같은 사람은 공부를 해가지고 갖고 오기가 좀 어렵지만 이거는 이제 이것을 후원해준 회사에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모든 자동차의 의무화가 된다는 얘기는요, 여기로 자본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정보에서는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미생들은요 이런 걸 잘 캐치하셔야 돼요. 옛날에 ABS 의무화 이런 거 있었죠?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의무화 되느냐? AB 의무화가 들어갑니다. AB 의무화가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카메라, 레이더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의 의무화가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V2X 모듈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인 보안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생들은 이런 걸 잘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규는 도대체 어느 정도를 커버하는 거냐? WP29를 잘 보면은 커넥티드 카부터, 이 오가니제이션은 포함 안 하고요. 커넥티드 카부터 자동차 생산하는 라인의 OT, 그 다음에 비클의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OEM의 백엔드 서비스, 뒤로 돌아가는 서비스,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IT는 아니고 요 네 가지가 지금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법규가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을, 여기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차량들은 저 법규를 무조건 100% 해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자동차 법규를 무조건 조건이 없죠. 무조건 적용해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당면 과제가 된 거죠. 자동차 회사든 자동차 회사가 아니든. 자동차 내부 통신망에 대한 유무선 연결 여부, 외부 통신망에 대한 유무선 연결 여부, 통신망에 대한 연결 여부, 전기전자 하드웨어의 존재 여부, 이게 없는 데가 없죠. 소프트웨어 포함 여부, 센서 포함 여부, 이게 여부에 걸리는 데는 다 해야 된다. 알겠죠? 이 어려운 걸 그럼 국내에서 누가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게 궁금하시죠? 전 영상에서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 AMO라는 회사가 로드맵으로 1000대 가지고 10억 건의 주행 데이터를 사고 그걸 팔고 하는 거래를 뭐 블록체인 기술로 할 거다라는 거 했죠. 여기에서 나왔던 회사 중에 여기 이름 보이시나요? 여기 아우토크립트. 기사에, 요즘 들어서 기사에 요 회사가 부쩍 자주 보일 겁니다. 아우토크립트. 요거 NXP라는 것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반도체 위기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반도체 3D, 4D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고요. 차량 반도체도 만들지만 여기에 통신 모듈을 합니다. 통신 모듈을 하는데 이 회사 통신 모듈에 지금 자율주행 V2X 보안 파트너로 누가 선정이 됐느냐? 아우토크립트. 처음에 들어갔을 때 미국 회사인 줄 알았어요.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가 아우토크립트가 한국 회사랍니다. 한국 회사. NXP는 이게 네덜란드인가요? 전 세계에서 1등인가 2등 하는 회사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회사인데 이 회사랑 파트너를 맺은 국내의 회사입니다.
V2X의 보안의 대표 주자입니다. 대표 주자 CITS 아니면은 CV2X 아우토크립트. 보시다시피 홈페이지가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한국말로 바꿨는데요. 한번 보시죠. 브레이크 정보, IVI 정보, 디바이스 정보, 엔진 정보, 플러그 정보, 모든 정보는 거래가 가능하고 판매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고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안을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회사예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 보안도 어느 보안이 있느냐, 차의 내부 보안, 차의 자율주행에 대한 보안, 차가 갖고 있는 내부 이슈의 보안, 이게 그 해커들이 와가지고 해킹을 해서 내 차를 브레이크를 강제 작동을 한다든지 스티어링을 강제 작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차의 안에 있는 보안, 테슬라가 이걸 잘 갖췄다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대한 보안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들이 취약한 거, 아직은 이것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는데 차와 차의 보안, 나와 보행자, 페데스트리안이라고 하는 보행자와의 보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다니는 차들과 이제 통신을 할 거예요, 좀 있으면. 그래서 내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차가 나를 치는 일이 없도록 차가 먼저가 아니라 보행자가 먼저인 세상이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행자 핸드폰에서 계속 나오는 데이터가 차랑 교통하는 거, 그 다음에 차랑 가는 거, V2V, C2C 이러면 좋은데 왜 V2라고 해가지고 어렵죠. 네. 차량과 차량 간의 소통도 해킹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차와 신호등 간의 소통 V2I, 그 다음에 내 차와 건물 간의 소통 V2G, V2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보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차의 내부, 외부, 그 다음에 마지막 시설은 뭐냐? 이런 타워 같은 게 뚫리면은 위험하죠. 정말 위험하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 관리를 다 해킹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킹은 이거는 한두 명이 다치고 사고 나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여기가 털려버리면 여러분 그 다이하드 3인가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정보 모르겠다. 아무튼 너무 좀 비하기 심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해킹 수준이죠. 이거는 털리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보안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그 캡처를 보내주셨는데요. 보시면은 자율주행의 보안에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 회사가 유럽에 있고 아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을 하는 회사는 아시아에서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아우토크립트라는 우리나라 회사 하나입니다. 하나. 보이시죠? 색깔이 파란색 이게 하나고요. 이거는 오토메이커, 그 다음에 EV 메이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일반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 그 다음에 보안 회사 만드는 회사. 보안 회사를 만드는 건 아시아 태평양계에서는 지금 아우토크립트가 유일하고요. 유럽 쪽에서는 5개 회사 정도가 있고 미국에서는 한 7개 회사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한국에는 이렇게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프로젝트를 많이 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 주자인데 이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셨다 그래서 안 유명한 게 아니고요. 지금 탑 마켓 리더 5개 뽑았는데 그중에 독일 기업, 미국 기업, 이스라엘 기업, 미국 기업, 그 5개 기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당당히 지금 전체 세계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계도 인정한, 이건 그분들이 만들어주신 자료라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세계가 인정했다. TU 오토모티브 어워드를 받았다. 인정한 거죠. 어워드를 받았으니까. 베스트 오토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 누구? 아우토크립트다. 대단하죠. 어느 정도 레벨이냐? 여러분들 퀄컴은 들어보셨죠? 퀄컴 이런 데랑 지금 같은 레벨로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 좋은 회사인 것 같아서 저도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우토크립트라는 기업으로 다양한 상을 많이 받았어요. 2020년 여기 사이버 어치브 어워드 상 되게 많이 받았죠. 기사 찾아보니까 기사도 되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가 3월 11일 날 폭스콘이 MIH 플랫폼 개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플랫폼 혼자서 개발 안 했죠. 뭐라 그러냐?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이게 아마존의 AWS, 그다음에 삼성 SDI 얘를 하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아우토크립트랑 하겠다. 보안은 누구랑 한다? 의외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안을 누구랑 한다? 아우토크립트랑 한다. 폭스콘의 그 MIH, 얘네가 애플카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폭스콘은 아마 중국에 있는 전기차들의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중국에 들어가는 차량의 보안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중국은 결국은 이 보안으로 가는데 뭐라 그랬어요? 2020년 이후에는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025년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2021년부터 신규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겁니다. 당장. 그래서 찾다가 바로 한국에 있는 아우토크립트라는 업체한테 협력을 하자 그래가지고 만들게 된 거예요. 중국은 한국 기술을 좋아한다고. 아무튼간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 영상부터 이제 그 퍼즐을 좀 맞춰드리면, 우리들이 운전하는 정보가 지금은 테슬라나 구글, 애플 이런데 무료로 넘어가고 있지만, 이게 돈이 될 수 있긴 있는데 운전 정보에 대한 거는 보안이 취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 보안, 이 자율주행에 없어서는 안 돼. 자율주행에서 커뮤니케이션 타워와의 통신이 없이는 빈 구멍을 막을 수가 없어요. 카메라, 라이다, 레이다, 이 세 개로만 빈 구멍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센서들이 필요한데, 이 막아줘야 되는 이 통신, 이게 무슨 셀룰러 방식이 됐건, 뭐 날아가는 인공위성이 됐건, 웨이브 방식이 됐건, 어떤 방식이 됐건, 이 자율주행에서는 반드시 외부에서 보내주는 통신이 필요한데, 이 통신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미생들은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회사가 상장된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죠. 이 회사가 어떻게 커나가는지. 한국 회사기도 하니까. 이 영상도 박제가 돼서 나중에 1년, 2년, 3년 있다가 이 회사가 어떻게 커나가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 정보와 보안,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이 정보는 돈도 되고, 나한테 내가 무료로 이렇게 쉽게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라, 내가 어렵게 취득한 정보를 사고 팔 수 있는 정보가 돈이 되는 정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는 보안이 갖춰진 상태에서만 그 시장 생태계가 형성될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